현재 시간은 2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거의 전 업종이 상승해주면서 코스피 2,700 뚫어냈고 시장 안에서도 정말 골고루 종목들이 오르자 투자자분들이 참 대응하기 쉬운 하루였는데요. 오늘은 코스피가 1% 가깝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종목을 통해서 인사이트 찾아볼게요. 이정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약간 시장이 상승하기 위한 성장통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대선을 앞두고 대선 이후에 또 바뀔 시장을 미리 준비하는 건지 알아볼게요. 4가지 종목, 포인트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두산테스나와 대보마그네틱, KMW, 현대건설 이렇게 4가지 종목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 중에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두산테스나입니다. 오늘 장중에 21%나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반도체주가 뭐 전반적으로 다 좋은가 하고 찾아봤더니 또 그건 아니에요. 지금 SK하이닉스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하고 있고 우리가 기대했던 엔비디아 그 실적에 대한 훈풍이 사실상 반도체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두산테스나가 유독 강한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요, 장중에 1.7%까지 상승을 했었죠.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0.3%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와 비교했을 때는 훨씬 주가가 좀 잘 버티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시장에서 오전 중에 이야기가 하나 돌았었습니다. 그 테슬라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현재 그 관련되어 가지고 수주를 또 추가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좀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관련되어서 항상 언급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바로 두산 테스나가 그에 따른 이제 그 수급이 좀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자동차용 반도체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꾸준하게 수주를 좀 받고 있죠.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실 게 테슬라가 삼성전자한테 왜 수주를 줄까, 물량을 줄까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건데요. 일단은 TSMC한테는 참 슬픈 이야기지만요, 테슬라가 그렇게 큰 고객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굉장히 높지도 않은 상황에서 테슬라에게 많은 슬롯을 열어줄 수는 없겠죠. 하지만 2등 업체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전략을 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테슬라 입장에서는 본인들을 훨씬 귀하게 여겨주는 삼성전자에게 물량을 몰아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삼성이 나름 전장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많은 것들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테슬라 임원들이 한국에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돌고 그다음에 뭐 화성시에 있는 어떤 모 업체를 방문했다는 이야기가 돌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항상 패키지 딜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디스플레이를 수급을 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파운드리 쪽으로 물량을 몰아주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항상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죠. 두산 테스나가요. 항상 테스트를 가장 잘하는 업체죠. 네. 그래서 두산 테스나가 강점을 보이는 게 차량용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모바일용 반도체 테스트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게 물량을 받아서 잘 소화를 하고 있는 이력이 있다 보니 당연히 테슬라 쪽에서 물량을 땄다라면은 두산 테스나가 낙수 효과를 다이렉트로 입을 수 있다라고 시장은 현재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받아들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두산 테스나가 항상 이야기가 나왔던 게 뭐 시모스와 관련된 칩을 만약에 테스트를 할 때 관련되어 가지고 가장 큰 수혜를 입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시장의 관점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용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용 반도체와 관련되어서 테스트를 잘하는 그런 업체라고 지금 부각이 되는 측면도 있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두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두산이 살짝 조정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상대적으로 그럼 두산 그룹주들이 굉장히 강점을 보였던 반면 두산 테스나는 항상 좀 소외를 입고 있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그만한 수급을 좀 빨아들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테슬라 파운드리 수주설에 따라서 이 두산 테스나가 부각을 받았고 그로 인해 장중에 급등세를 보여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럼 현 구간에서 두산 테스나의 경우에는 3거래 연속 하여 상승 중에 있는데요. 지금 이 가격이 전혀 이제 부담스럽진 않잖아요. 그쵸. 그것보다는 이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리포트를 찾아보니까 개선된다라는 말은 있지만 그렇다고 막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할 만한 그런 또 업황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네. 좀 박하게 평가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보니까 두산 테스나가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낼 거라고 사실 기대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을 걸로 저도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워낙 바닥을 기고 있던 상황에서 이런 호재성 뉴스에도 쉽게 주가가 좀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오늘 주가가 15%대 지금 현재 상승 구간을 나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적인 이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주가가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큰 소외감을 느끼고 있던 와중에 이런 호재성 뉴스에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는 거는 더 이상 주가가 빠질 구간은 없다라고 오히려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가 아직은 그리 우호적이진 네. 않잖아요. 여기서 이제 대선 이후에 뭐 시장이 상승하고 내수 부양하고 코스피 뭐 5천 뭐 이런 네, 이야기도 그렇죠.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주가 안 가고는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좀 대선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반도체주도 살아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레거시 반도체를 비롯해서요. 어쨌든 글로벌리하게 이제 영향을 좀 받죠. 경기에 따라서요. 근데 트럼프와 관련되어 가지고도 이미 시장의 해석은 끝났죠. 더 이상 블러핑 할 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와봤자 시장은 이미 그보다 더 험한 경우를 이미 감내를 해놨기 때문에 관련되어 가지고 반도체 섹터에서도 미국은 어쨌든 엔비디아도 호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에 따라서 주가가 반응을 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가 급격하게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당연히 국내에 이제 그동안 소외받았던 반도체 섹터 쪽에 있는 종목들도 어느 정도는 상승이 좀 꾸준하게 나와줄 것으로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3분기에 좀 있으면 또 접어들겠죠. 관련되어 가지고 그동안 수급이 한쪽으로 좀 몰렸었는데 거기서도 분명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할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부 자금이 이제 그동안 저평가됐던 반도체 섹터로 좀 퍼질 수 있다, 온기가. 그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산 테스나의 주가 급등이 궁금하셨던 분들 궁금증 해결되셨길 바라면서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도 최근에 궁금하더라고요. 2차 전지 내 안에서 유독 변동성이 크고 상승이 컸던 종목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언급했던 애경케미칼 그리고 대보마그네틱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자료가 네. 별로 없더라고요. 대보마그네틱을 찾아봤는데 리포트도 많지 않아서 제가 이 종목이 왜 투자자들의 눈에 들어왔을까 좀 궁금했어요. 오늘 시장에서 이 종목이 눈에 띄었던 이유를 좀 찾아보셨나요? 예, 좀 찾아봤습니다. 저도 요즘에 제가 그 스케이핑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요. 네. 저도 이제 주변에 좀 물어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전 당연히 대선 테마주로 분류를 했더니 이제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진짜 고인물이라고 예, 그 옛날 얘기인데 왜 아직까지 그러고 있냐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상승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요. 그 나트륨 이온 배터리죠. 네,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나트륨 배터리라고 흔히 기사가 좀 많이 나왔는데 관련주로 분류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주가가 적극적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현재 키워드 자체가 사실 국내 시장에서 생성된 건 아니죠. 바로 이제 중국 시장에서 좀 생성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CATL에서 이제 넥스트라라는 그 나트륨 이온 배터리와 관련된 이제 스펙을 발표하면서 당시에 완전 좀 시장이 좀 뒤집어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주들이 꿈틀꿈틀 되면은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이런 대보마그네틱스를 비롯한 그 여러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최근의 흐름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실제로 이게 연관성은 있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EMF라고 해가지고요. 그 전자석 탈철기를 굉장히 잘 만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그 당사만이 현재 생산이 좀 가능하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탈석기 같은 경우, 탈철기 같은 경우에도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습식과 건식이 있는데, 건식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경쟁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경쟁사와 동사가 잘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바로 습식이죠. 네, 습식 전자석 탈철기 같은 경우에는 당사만이 생산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나트륨이라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금이죠. 소금은 이제 이런 습식, 이런 기계를 이용해야지만 이제 잘 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사가 낙수 효과를 입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안고 주가가 먼저 움직였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비아디나 아니면 CATL이 과연 동사의 제품을 쓸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래 테마주는 그런 거잖아요. 네,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움직였고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이번 주에 바닥에서 어느 정도 악재를 다 해소했습니다. 이제는 봐야 됩니다라는 리포트가 나온 동시에 시장의 관심을 끌었고 아직 그 강세가 강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투자자분들이 여전히 주목하고 있는 것 같다. 나트륨 이온
나트륨이온 배터리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대보 마그네틱 현 구간에서도 주가 두 자릿수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2차 전지주들이 다 같이 오르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쵸. 그 안에서 무언가의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만 이처럼 사랑을 받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양극재였다면 그쵸. 네. 그 이후에는 P&T를 포함한 장비주들이 한 차례 시세를 분출했었고요. 다가오는 2차 전지주들의 반등 안에서 어떤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처럼 시장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신기술을 발표하는 뭔가 모멘텀이 있다라면은 당연히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오고 있죠.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 전지 ESS 실증 사업에 착수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게 워낙 시장에서는 현재 2차 전지와 관련되어 가지고 나트륨 이온 배터리 아니면은 리튬 메탈 배터리와 관련된 키워드가 있는 종목들만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CATL이 또 언급될 수밖에 없는데요. CATL에서 LNB 배터리라고 해서요. 리튬 메탈 배터리 시제품을 이번에 좀 이제 내놓았죠. 근데 이게 어쨌든 시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이목도가 높았던 이유는 셀 수명이 2배 높은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다 보니 시장은 점점점 차세대 기술을 먼저 선점하는 기업들에게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국내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신기술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미미하게 이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여전히 이제 좀 눌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중국 공안부가 3월 달에 발표했던 그 배터리 안전검사 규정에 있습니다. 충반전 시 온도를 일단 또 제한하는 규정을 좀 뒀고 그다음에 배터리 성능 저하 및 열화 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굉장히 높은 스펙을 요구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스펙을 맞추기에는 국내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힘들죠. 네, 힘든데 이번에 그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이제 CATL에서 넥스트라로 인해서 발표가 되면서 중국 정부가 이미 중국 기업들의 어느 정도 기술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빡빡한 규정을 들이댔구나라고 시장에서는 이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시장 투자자분들이 워낙 글로벌리하게 뉴스를 전부 다 검토한 다음에 매매를 하시다 보니까 당분간은 이렇게 파생적으로 이루어지는 테마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안에서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우리가 잘 몰랐던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는 키워드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대보 마그네틱이 최근의 주가가 그 어느 2차 전지주보다 강했던 것 같습니다. 포인트 찾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인사이트 알아볼게요. 세 번째 종목은 KMW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도 업종, 주도 테마라고 봐야 된다면 통신일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의 주파수 경매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또 이 뉴스, 이 이슈를 들끓어 오르게 만든 건 하나증권의 리포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뭐 우리 통신하면 네, 하나증권이죠. 일단 하나증권이죠. 네. 네, 이거 뭐 한 6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리포트가 나왔죠. 15,000원의 목표가를 제시하는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서 이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린다라면은 미국에서 대규모 주파수 경매가 이루어질 시에는 동사가 그래도 좀 낙수 효과를 입을 수 있다. 아무래도 네트워크를 미리 좀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좀 이제 리포트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글로벌리하게 그 중국 기업의 그 미국 진출이 막힌 상황인 거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삼성과 버라이즌의 선전이 기대될 수밖에 없는데 동사가 또 납품처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직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게 결국에 골자가 된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받아들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통신 장비가 전반적으로 좋은 이유는 역시 또 스타링크 그다음에 원액과 관련되어서 방금 아코노에서도 언급이 나왔지만 국내에서도 이제 또 공급 협정에 대한 승인이 났죠. 서비스와 관련된 승인이 났는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좋은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수급이 이제 통신 장비 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 것도 특징이 된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KMW를 포함해서 많은 종목들이 통신 장비주들이 주가 급등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 상한가 가도 여전히 마이너스 80, 90% 분들 그렇죠. 많으실 겁니다. 한창 미국의 인프라 이야기 나왔을 때, 5G 이야기 나왔을 때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해줬다가 몇 년째 침체기를 겪고 있는 통신 쪽이잖아요. 이번엔 정말 하반기에 뭐 국내외에서 주파수 경매가 있다고 하는데 주도 업종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주도 업종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항상 좀 말씀드리는 게 대세를 이루면서 이제 움직였던 테마들의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침체기를 겪은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상승하는 경우가 많죠. 또는 다시 재상승 안 하는 경우도 국내 시장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추세가 한번 꺾이면은 그냥 이제 매도를 해줘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KMW나 에이스테크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당시에도 통신 3사 쪽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연구원분들 제가 좀 미팅을 했었을 때 항상 나왔던 얘기가 삼성전자가 이제 그 화웨이나 여러 중국 장비 업체들을 무조건 뛰어넘는다라는 식으로 증권가에서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제가 좀 팩트 체크를 하고 싶어서 그 당시에 면담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나왔던 이야기가요. 아, 이게 뜯어보면은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이 가격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는지 참 놀랍다라고 당시에도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 연구원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슈들 때문에 딱 한 회사 빼고는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좀 뼈아픈 부분이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렇듯 통신 장비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항상 낙수 효과를 중국 제재로 인해서 국내 기업이 입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겠지만 택가리에서 납품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기대감이 몰려서 주가가 상한가를 갈 때도 있지만 추세적인 상승, 특히나 기관과 외국계 창구에서 동시에 무언가 수급이 잡히지 않는 한은 가급적이면은 좀 단기성 매매로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예수금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시장의 기대감과 현장에서 느끼는 이런 온도가 많이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조선 섹터와 관련되어 가지고도 기자재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발주와 관련되어 가지고 영업 뛰시는 분들 얼마 전에 제가 중국 가셨었는데 국내 회사들보다는 훨씬 자동화도 잘 돼 있고 납품가 대비해가지고 수준이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 저한테 두 회사 모두 다 말씀을 좀 해주셨다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대세 상승을 이루다가 한번 추세가 꺾이면요. 그 종목이 다시 전고점까지 가는 경우를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온도 차이도 좀 생각을 해서 항상 좀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두 분 저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통신 장비주가 반등의 기미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주도주 자리까지 잡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럼 이번에 상승을 부유자분들이 그냥 어느 정도 손실을 만회하고 나오는 전략으로 취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네요. 꾸준히 들고 간다기보다는. 네, 맞습니다. 뭐 KMW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별 뉴스가 없었지만 네. 에이스테크만 하더라도 워낙 베트남 공장이나 이런 쪽에서 적자가 많이 나다 보니까 상패 이야기도 막 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많이 돌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좀 꿈틀거리면서 평단가 근처까지 올라온다라면은 꼭 내가 수익권에서 매도해야지라기보다는 일단은 좀 포트 안에서 좀 비워둬야지라는 생각으로 조금 덜어내시는 것도 저는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파생테마인 입장에서는요, 그 한계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도 조심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시장의 포인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앞서 예고해 드린 것처럼 오늘 원전주 쪽에서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회일까요? 아니면 조정의 시작일까요? 현대건설 뭐 조선 방산 하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쵸. 네, 원전으로 엮이면서 여기에 금리나 겹보제까지 더해졌는데요. 단기간 얼마나 오른 거예요? 네, 제가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최저 가격이 23,700원이었죠, 최근에. 네, 그래서 이제 최고점이 86,600원이었기 때문에 240%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건설하면 참 고리타분하다라고 작년까지만 해도 생각을 했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전혀 고리타분하지 않죠. 너무 행복한 이제 어떻게 보면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워낙 이제 관련되어 가지고 좋은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 호재성 뉴스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큰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증권사 리포트도 최근에 보면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목표 주가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좀 상향하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어쨌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뉴스가 나왔는지에 따라서 종목이 좀 반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에서 또 좋은 원자력과 관련된 뉴스가 나왔죠. 미국 정부에서요, 방사선 안전 기준 같은 경우에도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로 좀 분류되어 있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래도 조정다운 조정조차 없을 만큼 이런 식으로 잘 버티는 고점 구간에서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건설 무려 240%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매도 창구 상위에 네.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현대건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원전주를 꾸준히 사던 외국인이 발을 빼는 거를 그냥 차익 실현으로 간단히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목에 찼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고민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기울기 자체가 사실 누가 봐도 부담스러운 자리는 맞죠. 그리고 또 외국계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워낙 저가권대에서 많이 매수를 해놨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떠날 구가가 아니라 일부 물량은 좀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고 있구나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라면은 당분간은 어쨌든 에너지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글로벌리하게 그 트렌드가 원자력으로 지금 현재 쏠리고 있죠. 특히나 미국 쪽에서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도 투심이 계속 자극받을 수밖에 없다는 포인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지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원자력 관련주들이 조정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라면은 당분간 수급 쏠림은 원자력으로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차트와 그다음에 뉴스를 아침마다 좀 체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당분간 수급 쏠림은 지속될 수 있다라면 그 안에서 부침은 좀 겪겠지만 끝난 건 아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보겠고요. 전체 4개 종목 안에서 포인트 타픽 종목은 무엇일까요? 보시죠. 두산 테스나를 골라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뭐 이미 많이 오른 종목 또는 뭐 파생 테마라고 앞에서 실컷 이야기했는데 제가 추천드릴 수는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처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더라도 그 주가 밸류에이션만 놓고 봤을 때 딱히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좀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쨌든지 반도체가 출하가 되려면요.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출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점점 이제 수출이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밑바닥에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가 지금은 매우 안정적인 어떻게 보면은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고 좀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두산 테스다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탑픽 종목은 두산 테스다로 뽑아봤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를 오늘의 탑픽으로 전해드렸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